직방이나 다방 같은 원투룸 중개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아파트 중개 플랫폼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당근이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중개하고 있는 프로테크 기업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기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 이건 저기 손재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하셨던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근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서 이때까지 당근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과는 뭐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뉴스로까지 보도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요? 기존에는 이제 직거래 서비스만 전국적으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전국적으로 매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직방이나 다방 같은 원투룸 중개 플랫폼,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아파트 중개 플랫폼들이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요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사실 네이버는 그렇게까지 긴장감을,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에 들어오는 이용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당근의 그 누적 가입자 수가 지금 현재 4천만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를 제가 찾아보니까 5천 몇백만이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80%? 80% 이상이 가입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당근 쪽에서 요거를 집계하는 데에 있어서 좀 중복 아이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직방이랑 다방처럼 버티컬 플랫폼, 그러니까 하나의 서비스에만 집중해왔던 플랫폼으로서는 굉장히 당근의 그 부동산 거래 확대가 위협적일 수 있는 거죠.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신경을 안 쓸게.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네이버가 골목 상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두드려 맞았던 서비스 중에 한 개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하는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사업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네이버의 철수가 가장 커요. 철수라고 해야 되나 거의 서비스를 방치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붐이 늘렸던 건데 거기서 이제 직방, 다방 이런 이제 직방은 뭐 유니콘으로도 불리고도 있고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은 무지무지하게 큰 시장이다. 그 시장에 이제 당근이라는 거대 플레이어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미 유료로 자리 잡은 시장에 후발주자가 무료로 세게 들어온다. 그 뭔가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 그 벤처 업계가 후발주자로서 참여해서 선발주자를 잡아먹을 때 쓰는 아주 고전적인 이쪽 업계에서는 고전적인 방식이잖아요. 이런 당근의 확장 정책 그리고 당근의 위상 이게 좀 벤처 업계에서 지금 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볼 주제예요, 이게. 왜냐면, 그럼 일단 당근을, 일반 소비자들이 당근 우리가 그 중고 물품 거래하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거래하겠다라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수수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뭔가 수수료를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안 낸다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서는 써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정확하게 잘 아는 건 모르겠지만, 모르면, 제가 틀리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제 직거래를 저는 원룸에 많이 살아봐서 주인이랑 네, 직거래를 할 때 부동산을 안 통하고 해도 돼요. 부동산 통하고 네. 해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찾아가면 부동산비 복비를 내야 되는데 당근을 통해서 직거래를 하면 집주인이랑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거래하니까. 물론 중개인을 안 끼고 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있는데 그 이제 젊은 청춘들 같은 경우에 그 돈도 아까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원룸이나 투룸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아파트는 워낙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그만큼 안기는 어렵거든요. 음. 결국에는 공인중개사가 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당근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했을 때 매출은 어디서 당근은 얻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4천만이라는 되는 유저를 계속 그 리텐션 시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넣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도 뭔가 수익을 넣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인력이 투입될 테니까. 그럼 수익을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제 얼마씩 매달 돈을 받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긴 할 텐데 이 당근은 과연 그런 거를 그러면 받을 것인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직방에다가도 올려야 해서 돈 얼마 내고 그다음에 당근에도 또 그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중복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직방이나 다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또 그렇기 때문에 직방이나 다방은 그 어떤 매물에 허위 매물 없이 조금 더 투명하고 정확한 결국에는 돈을 고객이 수수료를 내기 싫다라는 건 그만큼 서비스를 못 받는다. 서비스를 받으면 또 낼 확률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직방이나 다방은 서비스 그만한 서비스 품질을 줘야 되겠죠. 그게 어떤 거가 되든 매물의 정확도 아니면 매물이 조금 더 좋은 매물을 빨리 뭐 구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테고 그 상당히 좀 직방이나 다방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 같아 보여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근 입장에서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또 안착이 되면 또 비슷한 시장에서 이런 걸 해볼 만한 게 없는지 또 다변화하겠죠. 이제 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전선이 여러 가지로 확장되니까 그렇게 확장됐을 때 또,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과연 하나만 하는 회사들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또 따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엎치락뒤치락이 또 있을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직방이나 다방 입장에서는. 네. 송 기자님 기사에서도 약간 그 우려스러운 점, 특히 이제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셨던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당근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좀 조금 더 알아보셨을까요? 일단 허위 매물에 대한 가장 큰 그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해 말에 이제 국정감사 때 당근 쪽에 너네 이렇게 허위 매물 많고 그리고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너네 앱에 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당근 앱에 가입을 할 때, 이용자 개인 정보를 당근은 수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MAU가 4천이지만, 그러니까 MAU가 아니라 누적 가입자 수가 4천이지만 이게 진짜 4천일지는 의문이다. 라고, 중복 가입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당근에다가 허위 매물을 올리고 또 외부 결제창으로 거래를 유도한 다음에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년 국감 때 윤종군 의원님이 요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또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제가 뭐 기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그러면 피해 사례가 있었냐. 피혐의자가 오픈형 원룸 월세 500에 45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을 해서 이를 보고서 이제 피해자가 연락을 했는데 보증금의 50%인 뭐 250만 원을 선입금하면은 집을 계약할 수 있다고 속이고서 250만 원을 입금받고 그리고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음, 그리고 또 뭐 외부 채팅을 되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 채팅에서 뭐 사기를 치기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기를 못 치도록 계속 막,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면서 알람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카카오톡으로 유인해서 대포폰을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한번 투자해보라. 그러면서 투자를 명목으로 이제 막 뭐 몇 억 원씩을 또 가져간 사례도 있어요. 이게 이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건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건들이 지금 18건이고 총 17억 원 가량 음, 네, 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집계돼서 그래서 당근이 아직 뭐 이게 부동산 거래 플랫폼으로 막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벌써 많은 사기 사례와 뭐 좀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을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과연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논의를 국토부랑 윤종근 의원실이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냈는데
했고, 이제 골자가 뭐냐면, 네, 부동산 광고 게시자와 그리고 소유자 인증을 강화를 해라라는 게 골자였어요. 음, 왜냐면 이게 게시자가 내가 없는 매물을 마치 나한테 있는 매물인 것처럼 올리면 그게 허위 매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시자와 소유자 인증을 강화하라라고 했고, 어, 그리고 이게 소유자가 세입자인지 아니면은 전문 중개사인지 이것도 카테고리를 좀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문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켜야 할 법이 많아요. 부동산법에 의거해서. 어. 아, 근데 이제 직거래, 그러니까 C2C 일반 이용자들이 올릴 때에는 그냥 일단 뭐 월세 얼마에 얼마예요 혹은 뭐 전세 얼마예요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올려도 뭐 법에 저촉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하라라고 했고요. 네, 일단 그게 두 네. 가지가 골자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를 규제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를 확실하게 인증을 해라.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이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측은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인증을 강화해라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맞아요. 합리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는 맞는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거나 뭐 음, 강제력이 있지가 않아서 음. 사실 당근도 이거를 너네 인증하지 않으면은 우리 거 못 사용하게 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수 있죠. 정부에서 저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고마워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님들은 이거를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한 개 생겨버린 거니까. 우리는 원래 C2C 플랫폼이고 모두에게 오픈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인증을 좀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 이거는 저는 당근과 그 정부가 왜 굉장히 현명하게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당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